학교에서 본인이 생기부 작성하라고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생기부, 학생부는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상 학생부는 교사가 작성하는 공식 공문서입니다. 교육기록부 기재 지침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외부기관이 내용을 대신 쓰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다가 함부로 손을 댄다는 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어머니들 자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이 혼자 판단해서 쓰지 말라고 꼭 학부모랑 상의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반에 한 3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0명의 아이들을 관찰하는 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아이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전교생으로 따지면 몇백 명이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외부나 내부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기부 시리즈를 계속 지금 말을 하면서 아이들 서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누군가의 서사나 위인자원 같은 거를 쓰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하고 밀착해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작가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원래는 관찰자의 역할에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빡세지 않은가 싶어요. 학교 교사 업무가 가르치고 끝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공교육을 무조건 편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막 작업들을 해주고 자료 조사를 해주고 해야 되니까 미치고 환장해서 팔짝 뛴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고1 학교에서 본인이 생기부 작성하라고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아이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주어와 목적어 뭐 이렇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도 앞뒤 다 잘라먹고 고등어처럼 중간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각 과목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를 나눠줍니다. 학생부 작성 직접 해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치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학생부를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주변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기부, 학생부는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상 학생부는 교사가 작성하는 공식 공문서입니다. 여기다가 함부로 손을 댄다는 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교육기록부 기재 지침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외부기관이 내용을 대신 쓰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장의 인력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교사가 이걸 다 처리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우선 기본 틀을 본인이 써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쓸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입장에서 또는 교사 입장에서 봐도 모든 학생 활동을 세세하게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먼저 아이가 직접 활동 내용을 정리해 오길 바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진짜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맨날 자고 앉아있는 우리 그 빡통가리님들께서는 얘네들이 뭐 그냥 캐릭터가 없잖아, 걔를 보면.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수학을 꽤 했고 뭐 수학 교내대회에서 상을 탔어. 이걸 선생님이 실제로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상에 뜨긴 하는데 그걸 보고 확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과목별로 자기소개서 같은 걸 지금 써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현실하고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한테 써갖고 와서 참고자료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베껴서 쓰진 않아요. 부모님은 여기서 아이에게 꼭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주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직접 쓰긴 하죠. 그리고 부모님도 옆에서 같이 써주다가 우라통 터지고 뒤통수를 몇 번씩 때리고 싶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절대로 아이 혼자 판단해서 쓰지 말라고 꼭 학부모랑 상의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써온 내용이 반드시 부모하고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실제 활동 내용인지, 그러니까 너무 부풀려서도 안 되고 활동 내용을 너무 축소해서도 안 되고요. 또 아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동했던 내역은 대부분 다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미화시키잖아요. 아니면 앞뒤 잘라먹고 막 넣던가.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거론하거나 비교하는 방식으로 쓰는 놈들도 있어요. 누구를 봤더니 걔가 너무 잘해서 걔를 따라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이런 식으로 써오는 진짜 매운탕 끓이고 싶은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할 건 뭐냐면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문장은 교사가 최종적으로 다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그걸 뭐 긁어서 붙여넣기 뭐 이런 형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생기부를 학생이 먼저 써온다? 이거는 드문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 안 된 학생만 손해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경향으로 과목 생기부, 뭐 좀 말이 좀 이상하니까 생기부 기본 내용 참고 자료를 미리 작성해 오라고 한다 해볼게요. 우선은 철칙, 허위 작성 절대 금지. 판단이 다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생기부에 기재할 때 얘가 만약에 수학 관련된 교내대회상 하나, 그 다음에 영어 관련된 교내대회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진로에 따라 선생님이 물어볼 수는 있어요. 너 이거 영어 관련된 상을 기재를 해서 부가자료로 할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얘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입상 경력도 있어요 라고 부가적인, 보조적인 이 활동에 대한 증명자료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돼요. 왜? 한 학기에 한 개밖에 수상 경력은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랑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특에 기록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가자료로 넣을 때 선택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 불법이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말대로 하나밖에 기억 안 된다 그래서 하나만 딱 기입했어요. 근데 본인은 뭐 예를 들어서 이공계를 가기를 원하는데 수학상 빼놓고 영어상을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머니들 자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이 새끼들 있잖아요. 요거 제가 보기에는 머리 딱 열면 따끈한 우동사리만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빡빡 우기더라도 꼭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행동나열만 해서는 좋지는 않고요. 내가 이 활동을 왜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과에 엮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과 내용에 한정된 내용 위주로 엮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쓰라는 건 불법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어머님한테는 귀한 자녀들이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냥 다 그저 그런 자식들이거든요. 걔네들을 낱낱이 그렇게 상세하게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거 써서 넣어주시고 대신에 쓸 때는 왜 이 행위를 했고 이 교과에 관련된 행위를 했고 교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거기다 써봤자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이 교내 기준으로 뭐가 있고 이것들을 차근차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 되고 이 생기부 예전에는 거의 위인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양반된 거예요. 이거 작성하는 것도 원리 원칙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학교 선생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